그 취업을 하거나 또는 이제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뭐 스프링 또는 이제 스프링 부트 이런 어떤 이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부분은 네, 굉장히 어떤 뭐 선택이 아닌 어떤 필수 같은 네, 특히 이제 자바 쪽으로 어떤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되게 어떤 이제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고 또 이제 더불어서 이제 기존의 어떤 이제 마이바디스 어떤 이제 그런 부분의 어떤 사용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이제 같이 이제 공부하게 될 자, 이런 어떤 JPA 쪽 그죠? 이 JPA 쪽에 대한 부분까지도 요즘은 거의 뭐 이제 선택이 아니라 거의 뭐 이제 필수가 되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제 반영해서 뭐 이렇게 이제 서두를 이제 시작하는 것이고요. 자, 이쪽을 보시면은 이제 스프링부트 이제 프레임워크 이제 위드 JPA 처음 사용자를 위한 자, 입문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자, 연동까지를 이제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연동하는 과정은 연동하는 방식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는 것처럼 네, JPA를 가지고 이제 연동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처음 네, 사용자들이 이제 반드시 자, 알아야 할 기본적인 어떤 사용법, 뭐 JPA도 마찬가지고, 뭐 스프링부트 이런 어떤 프레임워크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사용법들, 그리고 이제 핵심은 이제 JPA 기반의 어떤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우리 이제 학습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바 쪽 취업을 위한 이제 필수적인 이제 경쟁 도구, 네, 스프링부트 이런 어떤 프레임워크뿐만 아니라 그리고 JPA 되어 있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제 JPA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 추세가 이렇게 이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어떤 시점이고, 사실은 이제 그 세계적인 어떤 이제 추세로 봤을 때는 이미 뭐 마이바디스나 뭐 이런 쪽에 비해서 이제 월등히 네, 월등히 이제 JPA를 뭐 많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봤을 때 뭐 검색을 한다든지 뭔가 이제 사용하는 비중이 어 굉장히 이제 높은데요. 다만 이제 그 지역 지역마다 그 나라마다 이제 조금씩은 좀 이런 부분들이 좀 그 어느 쪽을 더 많이 이제 사용하고 뭐 그러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틀릴 수는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은 이제 JPA보다는 뭐예요? 마이바디스를 좀 더 많이 사용하는 그런 어떤 좀 환경의 어떤 이제 나라라고 볼 수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JPA가 훨씬 더, 네, 거의 뭐, 더 훨씬 월등히 이제 앞서 있거든요. 보통 뭐 사용을 한다든지 뭐 이런 비중이 훨씬 더 높은데, 우리나라는 좀 여러 가지 참, 우리나라는 보면은 브라우저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그죠? 세계적으로 다 이제 크롬을 뭐 쓴다든지 하는데, 그리고 뭐 이제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런 어떤 브라우저는 거의 이제 세계적으로 사용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뭐 여러 조금 뭐 이제 세계적인 뭐 추세하고 이게 좀 다르게 가는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 그렇죠? 마이바디스하고 이제 JPA 이 두 가지 경우만 이렇게 놓고 세계적으로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는 좀 세계적인 이제 추세하고는 조금은 이제 반대의 어떤 상황에 있는데, 근데 거의 JPA가 뭐 제가 봤을 때는 곧 이렇게 이제 앞지르게 되지 않을까. 뭐 어떤 사용하는 어떤 비율이나 어떤 비중에서 앞으로는 이제 JPA가 좀 더 이렇게 이제 높은 네, 앞질러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되었건 이 대한민국에서 자바 쪽으로의 어떤 취업 시, 자, 뭐 스프링 또는 이제 스프링부터 이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어떤 사용할 줄 아느냐라고 이제 면접관이 이제 대놓고 묻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예 이렇게 어떤 그, 그죠? 어떤 이제 구인 공고, 그래도 당연히 이제 뭐 이런 것은 거의 이제 필수적으로 이런 어떤 프레임워크에 대한 어떤 사용은 할 수 있는지를 뭐 필수적으로 이제 묻는 그런 어떤 세상이 이제 되어진 지 이제 오래되었고, 이제 요즘에 들어서는 이제 스프링부트가 또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높아져 가는 이제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거의 또 이제 스프링부트로 이렇게 많이 이제 되어질 것 같고요. 근데 더불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제 연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기존의 이제 마이바디스하고 더불어서 이제 JPA도 거의 이제는 뭐 이제 필수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더불어서 이런 어떤 이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어떤 사용과 더불어서 자, 데이터베이스 연동에 있어서도 이제 기존의 어떤 마이바디스 연동뿐만 아니라 JPA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연동까지 이제는 뭐예요? 네, 선택이 아닌 필수가 거의 되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마이바디스를 뭐 사용할 수 있느냐? 뭐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면접관이 이제 뭐 물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해갖고 뭐요? JPA도 뭐 이제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뭐 묻는 네, 그런 어떤 그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선택이 아닌 거의 뭐 이제 필수처럼 네, 우리가 같이 이제 공부를 해둬야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기술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본 과정에서는 이제 스프링부트 이제 프레임워크 하에서 자, 입문자가 처음 사용자가 이제 반드시 알아야 할 어떤 이제 필수적인 그런 어떤 사용법들. 자, 그리고 이제 JPA, 그죠? JPA 기반의 CRUD 이런 어떤 데이터베이스 연동, 자,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만드는 것을 자, 목표로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선수학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네. 자, 이제 본 과정에 이제 학습을 위한 이제 사전에 이제 먼저 좀 공부해야 하는 그런 어떤 과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자, 우선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여기 이제 밑에 적혀져 있는데요. 자, 이제 각각의 이제 과목을 뭐 이제 뭐 다 똑같아요. 자,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똑같이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건데 뭐 깊이 있게까지는 이제 아니더라도 기본은 알고 있는 게 이제 좋죠. 뭐 기본이나 또는 뭐 조금 이제 기본 더 이상으로 공부를 좀 이제 해 둔다면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다 하더라도 뭐 반드시 이제 또 어떤 이제 부분에서는 꼭 이제 뭐 필수적으로 꼭 이제 해야 하는 것은 이제 아니고 혹시라도 되어 있다면 이제 좋다라는 것이고 또 이제 별도 어떤 시간을 내서 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이제 병행을 한다든지 또 그렇게 공부하는 것도 이제 좋죠.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깊이 있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기본은 잘 알고 있으면 좋은데 그마저도 혹시라도 안 되어 있다면 최소한의 이제 기본적인 어떤 공부들이 이제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자바 어떤 이제 문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당연히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고 이건 이제 필수적으로 자바에 대한 어떤 이제 기초적인 어떤 문법들은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뭐 이제 뭐 꼭 여러분들 혹시라도 뭐 책 같은 거 가지고 있으시면은 굉장히 이제 그 자바 책이 이제 혹시라도 뭐 이제 두꺼운 책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보통은 이제 뭐 절반에서 절반 조금 이제 밑에 정도까지가 이제 기초 문법에 대한 부분들이 보통은 자바 책들이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기초 문법이라는 거는 어떤 자바에 대한 어떤 이제 기본적인 어떤 이제 배경 지식 그리고 뭐 이제 뭐 변수 뭐 자료형 뭐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조건문 반복문 배열 또 뭐 함수 네. 뭐 보통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들어간다면 보통 이제 어찌됐건 이제 함수 정도까지 이제 보통 이제 기초 문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학습은 네, 좀 이제 잘 되어 있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우리는 아니니까. 네. 뭐 보통은 이제 우리 이제 그 프레임워크를 이제 그 공부하는 그 정도 어떤 시점이면은 보통 이제 학원에서도 이제 학원의 어떤 그 일반적인 네, 어떤 그 스탠다드한 어떤 커리큘럼을 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이제 프레임워크라는 거는 지금 이제 이런 그 과정을 공부하고 나서 공부하는 그런 어떤 이제 과정의 어떤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이제 일련의 과정들, 자, 밑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부한 후에 이제 공부하는 과정인데, 그런다 해서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또 이제 공부하고 나서 이제 공부해야 하는 것인가? 또 이제 그건 아니에요. 이제 병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좀 가이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초문법에 대해서는 이제 잘 공부가 이제 되어져 있어야 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보통 이제 보면은 여러분 강의가 되었던 뭐 책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시는 간에 보통 그 절반 이후, 그러니까 뭐 함수 이후에 어떤 이제 OOP 관련된 어떤 파트들이 나오죠. 네, 객체지향 관련해서 이 JPA는 사실은 이 객체지향하고 대단히 그 연관성이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런 OOP 관련된 부분, 네, 그 얘하고 얘는 굉장히 그 관련이 높아요. 나중에 이제 그 JPA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우리 이제 차근차근 이제 해 나가면은 뭐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어떤 이제 객체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높은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분이 좀 개념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게 또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OP 관련된 이런 부분들, 또 OP 관련된 어떤 주제들이 이제 많이 있죠. 또 뭐 인터페이스라든지 뭐 추상 클래스, 다양성, 네, 이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이제 공부를 혹시라도 지금 이런 부분 좀 이제 공부가 안 되어 있으시다 한다라면 뭐 같이 이제 최소한 이제 병행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이제 이런 어떤 문법 파트들, 네, 좀 이제 공부를 좀 이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제 기본적으로 남한테 이제 그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 옆에서 어떤 이제 동생이 이제 물어본다라든지 했을 때, 뭐 인터페이스가 뭐야? 뭐 추상 클래스가 뭐야? 뭐 다양성이 뭐야?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우선은 이제 설명을 내가 해줄 수 있는지 이렇게 이제 본인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거기에 더불어서 좀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제 설명, 그렇죠? 설명을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저는 좋은 자가 진단이라고 봐요. 그 요거 설명할 수 있는 거하고 이제 조금 더 하나 이렇게 이제 그 플러스 해가지고 어떤 이제 예제 같은 거를 좀 같이 곁들여서 이제 예제 같은 거 이제 없이 이런 어떤 예제 없이 그냥 설명만 하면 약간은 좀 그 듣는 사람이 좀 이해하기도 어렵고 좀 약간 이제 추상적으로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어떤 그 어떤 문법적인 굉장히 이제 어려워하는 그렇죠? 처음에 이제 자바를 공부할 때 그게 제일 어려운 파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제 없이 그냥 설명만 이루어지면은 약간 이제 추상적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질 수도 있고 또 설명 듣는 사람도 뭔 말인지 잘 이제 모르겠다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가 이제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도 남한테 누가 이제 묻는다면 내가 설명도 해줄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런 어떤 이제 예제를 이렇게 이제 한두 개씩 어떤 예제를 곁들여 가면서 보여주면서 여기 좀 설명을 할 수 있는지 만약 이제 그 정도가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충분히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셨다. 그리고 뭐 요 파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런 어떤 과정을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이제 역량이 충분히 이제 되신다,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JSP 이제 서블리에이션인데요. 자, 이 보신 것처럼 이제 공부를 해봤다면 이제 좋으나, 자, 이제 꼭 필수는 아님.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꼭 필수는 아님.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우선 써놨는데, 뭐 밑에도 이제 이렇게 적혀져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오해가 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필수는 아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을 좀 다르게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만약에 는 아님, 요게 이제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말은 뭐예요? 이게 만약에 이제 꼭 필수라고 한다면 는 아님을 이제 이렇게 지워놓고 꼭 필수라고 한다면은 얘를 반드시 뭐예요? 꼭 필수적으로 먼저 공부를 해야지만 JPA를 공부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놓으면은 얘가 이제 필수구나.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자바를 공부하고 나서 자바는 필수예요. 그쵸? 네, 요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자바는 필수죠. 네, 그래서 얘는 꼭 필수라고 붙일 수 있는데 우리 이제 JPA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 스프링부트하고 위드 JPA 해가지고 요 과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JSP 서블릿이 만약에 꼭 필수라고 한다면 얘를 꼭 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공부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다르게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오해할 수가 있냐면은 이 전반적인 어떤 이제 그저 웹 개발이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이제 모르는 사람도 이제 어떻게 보면 공부해 나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까지 너무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말을 한 제 입장에서 약간은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 이제 웹에 대한 그렇죠? 이런 어떤 이제 문법적인 것만 이제 공부를 하시고 어떤 이제 웹에 대한
이런 어떤 재반 지식이 너무 전무한 상태에서 그냥 바로 이렇게 뭐 JPA를 이제 공부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울 수가 있죠. 그건 좀 이제 어려울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그 필수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드리는 이유는, 얘 과정, 요 JSP 서블릿을 꼭 공부해야지만, 요걸 공부하고 나서 얘를 공부해야 하는구나,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얘를 꼭 공부를 뭐 꼭 해야지만 뭐 얘를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는 뭐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자바에 대한 어떤 기초 문법들, 자, 이런 것들 이제 공부를 좀 이렇게 이제, 여기도 이제 잠깐 보시면 이제 컬렉션 프레임워크, 자, 이런 파트까지 좀 공부를 하면 좋아요. 제가 이제 여기 이렇게 이제 써놓은 이유는, 자, 이런 부분들, 컬렉션 프레임워크 쪽도, 아까 이제 자바 이제 그 문법 관련돼서 이제 공부하고, 또 OP 관련돼서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공부하시고 나서, 컬렉션 프레임워크도 요게 이제 어찌됐건, 이런 어떤 그 과정 공부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많이 이제 사용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전혀 모르면은 또, 뭐 이제 제가 이제 어느 정도는 또 설명을 이제 드릴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좀 이제 알고 계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의 어떤 자바 문법은 필수예요. 얘는 이제 필수가 되는 거고, 그 뒤에는 어떤 JSP 서블릿, 얘는 뭐 반드시 이제 꼭 공부를 해야지만 얘를 할 수 있는 건가? 뭐 이러는 것은 이제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음에는 이제 마이바디스인데요. 마이바디스도 보시면은 공부해 봤다면 좋으나 뭐야? 꼭 필수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 결국 이제 JSP 서블릿, 뭐 마이바디스, 자, 이런 부분들이 다 뭐예요? 공부를 해 봤다면 좋아요. 당연히 좋죠. 공부를 해 봤다면 이제 당연히 이제 좋은 부분들이고, 그러나 뭐요? 요 JPA 과정을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얘네들이 꼭 필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을 공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예요? 우리 이제 자바 이런 어떤 이제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놓고, 공부를 하고 바로 이렇게 JPA 또는 뭐예요? 이렇게 이제 프레임워크, 그쵸? 또 어떤 분들은 스프링 부트도 뭐예요? 스프링이 있잖아요.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있고 스프링 부트가 있어요.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있고 이제 스프링 부트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공부하고 나서 또 이제 스프링 부트를 또 공부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네,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공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바로 뭐예요? 바로 스프링 부트를 공부할 수 있어요.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 더 좋다니까요. 더 좋아요. 오히려 또 여러분들이, 또 초보자들이 이렇게 자동화되어져 있는, 그죠? 자동화되어져 있는 이런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먼저 공부를 하는 게 개념이나 전반적인 어떤 사용법을 익히는 데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더 좋다. 또 이렇게 이제 수강생들을 또 이렇게 가르쳐 본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뭐예요? 제가 봤을 때 더 좋다. 스프링 부트를 먼저 이제 공부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좋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더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뭐예요? 공부를 해 봤으면 이제 좋은데, 뭐 설령 지금 이제 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학습이 좀 뭐 예전에 이제 좀 공부를 해 봤는데 다 까먹었다. 그래서 뭐 사실상 전혀 뭐 공부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본인이 생각이 들어도, 그게 뭐예요? 어찌됐건 이제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어떤 스프링 부트 또 JPA, 자, 이런 과정을 공부하셔도 됩니다. 되고요. 다만 이제 굳이 어떤 이제 전제 조건을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꼭 그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사실 전제 조건은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전제 조건은 아니고, 물론 이제 여러분들한테 요구되어지는 어떤 전제 조건이라면은 그때그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 아까 이제 잠깐 이제 언급도 드린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웹을 이제 개발하는 그 어떤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면은, 너무 모르면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다만 요거에 대한 공부가 조금 덜 되어 있다라는 분들은 바로 이제 공부가 가능하죠. 이런 어떤 JPA를 바로 이제 공부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웹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개발 흐름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뭐 과거에 뭐 다른 어떤 뭐
언어를 사용해서 뭐 공부해 본 적이 조금 뭐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은 없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은 전혀 없는데, 뭐 자바스크립트든 뭐 PHP든 뭐 이런 언어를 가지고 그래도 뭐 그것도 뭐 잘 다루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좀 경험한 게 있어가지고 머릿속에 전체적인 어떤 웹의 개발 어떤 흐름,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조금 있다 가지고 있다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 바로 이제 공부할 수 있어요. 이런 어떤 자바에 대한 이런 어떤 이제 공부를 하시고 난 뒤에 음, 바로 뭐예요? 바로 이제 프레임워크 들어가서 공부하는 거죠. 바로 이제 프레임워크 공부하고 또 JPA도 같이 이제 공부, 자 이렇게 이제 해나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전제 조건 요 이제 글자가 지워졌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부분들 요게 이제 그 핵심이 되는 건데, 그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프레임워크 그리고 이제 JPA 이런 어떤 과정을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기 있죠.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있으면은 여기 이 과정에서 알고 있으면 또는 그 학습을 좀 이제 했으면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여기서 조금 학습을 해두었다면 요거 공부하는 데 있어서 또 요 프레임워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좀 부분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이 부분들 관련해 갖고, 이렇게 좀 이제 공부를 여러분들이 좀 해뒀으면은, 네,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프레임워크나 어떤 JPA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좀 학습에 이제 필요한 것 정도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제가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강의에서 어느 정도 다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라는 거는 그런 부분들 열심히 이제 연습을 우선은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강의는 제가 이제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이해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결국은 그 강의가 이제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해했으면 뭐 해야 돼요? 이해했으면. 그렇죠. 반복적인 연습. 그리고 그 연습을 통해서 이제 숙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이제 공부 지금 이제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근데 뭐 공부를 좀 이제 해본 경험이 있다면 뭐 그런 분들 그대로 이렇게 이제 들으시면서 이제 공부해 나가시면 되고, 이 두 개도 뭐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뭐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고 전부 다 이제 설명한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것이고, 다만 뭐예요? 이런 어떤 프레임워크나 JPA 이런 어떤 과정을 이제 공부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좀 알고 있었으면, 여러분은 좀 학습을 하고 왔으면 좋은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필요한 내용들이. 그런 것들을 좀 핵심적인 것들을 좀 뽑아서 제가 이제 강의에서 어느 정도 다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숙달하고 연습을 좀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자,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자, 이제 공부해 봤다면 좋죠. 좋으나 이제 꼭 필수는 아님.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이제 꼭 필수는 아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뭐 이 부분도 이제 학습에 이제 필요한 것 정도는 제가 이제 강의에서 자, 어느 정도 뭐 다루 이제 드릴 건데, 이 데이터베이스, 자,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우리 이제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인 어떤 이제 뭐 학습에 이제 필요한 것 정도는 제가 이제 강의에서 이제 다뤄드리겠지만, 우리 이제 전문적인 어떤 이제 데이터베이스 과목 자체를 이제 공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별도의 어떤 이제 뭐 좀 시간을 내서 이런 어떤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부분도 좀 뭐 공부를 이제 해나가시는 게 좀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강의 자체를 뭐 학습하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뭐 연습하고 뭐 이제 그러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은 제가 이제 학습에 이제 필요한 것 정도를 다뤄드리는 뭐 그 정도의 어떤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것을 이제 학습하시고 이제 그 정도에 대해서 이제 연습을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이 강의를 계속 이렇게 쫓아오시면서 강의를 이제 들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시간을 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좀 더 이제 공부해 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시간 내서 이제 하시는 거고, 강의를 이제 강의를 이제 들으면서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이렇게 학습에 이제 필요한 것 정도 다 생각되는 것들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 이제 정리해 드리고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 정도는 강의 듣고 나서 이제 연습을 하고 반복해서 좀 이제 숙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제 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